볼게. 마지막 단원이야. 도형이랑 이제 통계인데 통계에서 우리가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대표값 3개 그리고 3포도 2개 계산 능력. 뒤에 뭐 3점도랑 상관관계는 좀 가볍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 중요한 거는 대표값 3개랑 3포도 2개 계산하는 거. 그 2개는 확실하게 좀 알고 가야 되고, 이거는 고등학교까지도 계속 이제 너희들이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에서 또 거기서도 이제 공부를 해. 그대로 이제 심화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개념이니까 같이 한번 볼게. 자, 대표값 3개 먼저 얘기를 할게. 평균이라는 거는 뭐냐면, 평균은 선생님이 설명할 게 없어. 그냥 자료를 다 더한 다음에 뭐로 나누면 돼? 자료의 개수로 나누면 돼. 알겠지?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자료라는 걸 별량이라는 표현을 써. 별량. 알겠지? 그래서 별량의 총합을 뭐로 나눈다? 별량의 개수로 나눈 걸 뭐라고 한다? 우리는 별량이 뭐 점수가 될지 뭐 몸무게가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변량이라고 둔 거야. 알겠지? 이해되겠지? 변하는 어떤 값들, 물들을 내가 이렇게 조사를 했다. 자, 그래서 별량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눈 걸 우리는 평균이라고 한다. 뭐 이거는 특별한 거 없으니까 넘어갈게. 평균은 뭐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인 것 같으니까. 두 번째, 중앙값. 중앙값은 뭐냐면, 중앙값은 일단 작은 값에서 큰 값, 숫자로 봤을 때 대소관계가 있을 때 같은 값이면 같은 값을 2번 쓰면 되거든. 예를 들어서 1, 2, 2, 3 3개짜리 먼저 해볼게요. 만약에 3개짜리, 만약에 별량이 3개밖에 안 돼. 별량이 3개밖에 안 되면 중앙값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선생님이 먼저 자료들이 있으면 자료들을 작은 것부터 큰 거대로 이렇게 일렬 나열을 하는 거야. 알겠지? 이해되겠지? 작은 수를 맨 앞에, 가장 큰 수를 맨 뒤에, 같은 수가 있으면 같은 수를 2번 이어서 쓰면 돼. 그냥 이렇게 쓰는 건 어렵지 않지? 그럼 중앙값이라는 건 말 그대로 센터에 있는 애가 누구냐? 센터, 중앙, 알겠지? 그러면 중앙에 있는 애가 누구야? 2지. 그럼 중앙값은 2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별량의 개수가 4개일 때가 문제가 돼. 센터가 누구야? 센터가 누구야? 얘라고 하기도 그렇고 얘라고 하기도 그렇고. 자, 이럴 때는 요 2개를 더해서 2로 나눠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자료의 개수, 이 별량의 수가 홀수개면 센터가 딱 하나가 지정이 돼. 근데 얘가 만약에 뭐면 짝수개면은 센터가 누구야? 그러면은 그 센터가 딱 가운데가 누가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요 가운데에 있는 두 친구를 뭐 한다? 더해서 2로 나눈다. 그러니까 이 방식이 다르다라는 걸 너희들이 알아야 돼. 홀수개면 센터가 있고 짝수개면은 가운데 둘을 더해서 2로 나눠야 되는 거야. 이해되겠지? 그게 중앙값을 구하는 방식이라는 거야. 이건 좀 너희들이 다르구나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분량의 개수가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작은 녀석 맨 앞에, 큰 녀석을 맨 뒤에 해서 이렇게 먼저 일단 쭉 먼저 쓰고, 그리고 나서 홀수개면은 센터가 보여. 알겠지? 근데 짝수개면은 가운데 두 친구를 더해서 뭐로 나눈다? 2로 나눈다. 되겠지? 이걸 우리는 중앙값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채빈값은 뭐냐라고 하면, 세 번째 채빈값. 채빈값은 이거는 뭐 작은 수에서 큰 수로 이렇게 굳이 쓸 필요는 없어. 중앙값은 작은 수에서 큰 수로 이렇게 썼지만 채빈값은 뭐 작은 수, 큰 수 이런 식으로 뭐 쓸 필요는 없고. 자, 만약에 자료가 좀 많아.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자료가 있어. 이 10개의 자료가 있으면 최빈값은 뭐냐라고 하면 1이 몇 개 보여? 2개. 2는 몇 개 보여? 2개. 3은 몇 개 보여? 2개. 4는 몇 개 보여? 1개. 5 1개. 6 1, 7 1개. 자, 그러면 가장 많이 보이는 수가 뭐야? 1,
2번, 2, 2번. 가장 많이 보이는 수가 뭐야? 1, 2번, 2, 2번. 1하고 2가 가장 많이 보이지. 우린 얘를 뭐라? 3도 2번이야? 아, 3도 2번이네. 그럼 1, 2번, 2, 2번, 3, 2번이니까 가장 많이 나온 게 누구야? 1, 2, 3 다 얘기해줘야지. 이걸 채빈값이라고 하는 거야. 채빈값은 많이 나온 값. 많이 나온 값. 그걸 채빈값이라고 한다. 알겠지? 이해되겠어? 채빈값.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다 하나씩밖에 안 나와요. 1, 2, 3, 4, 5, 6, 7, 8, 90. 1도 하나, 2도 하나, 3도 하나 다 하나씩만 나오면 그때는 채빈값을 정의하지 않아. 그러니까 채빈값이 되려면 일단 반복이 되긴 해야 돼. 아 1이 2번 나오고 근데 만약에 여기 하나가 추가가 됐어. 3이 추가가 됐으면 3이 몇 번 나왔어? 그러면 채빈값은 뭐로 바뀔까? 가장 많이 나온 게 있으면 걔가 채빈값이고 가장 많이 나온 게 겹쳐. 얘도 2개, 얘도 2개, 얘도 2개. 그러면 걔네들이 다 채빈값이 되는 거야. 여러 개가 채빈값이 될 수도 있어. 이해되겠지? 평균이랑 중앙값은 무조건 한 개의 값으로 나오지만 채빈값은 여러 개의 값이 나올 수도 있어. 알겠지? 그 차이점은 조금 이해하고 가자. 이해됐지? 자 그러면 대표값에 대한 얘기도 중요하네. 중앙값은 일렬 나열해서 가운데 있는 녀석을 찾자. 홀수개면 가운데 게 보이고 짝수개면 가운데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자. 알겠지? 그게 중앙값을 구하는 방법이고 채빈값은 그냥 가장 많이 보이는 녀석을 찾자. 알겠지? 채빈값은 가장 많이 보이는 친구가 채빈값이다. 같은 게 여러 번 같은 게 똑같이 두 번 나오면 채빈값이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다. 한 번씩만 나오면 채빈값은 없다. 알겠지? 그거 이제 채빈값을 약속하는 방법에서 우리가 룰을 정한 거야. 알겠지? 이해되겠지? 자 그러면 대표값에 대한 얘기는 정리 끝. 다음으로 넘어갈게. 자 넘어가서 3포도. 3포도가 뭐냐라고 하면 그냥 이제 데이터, 자료, 지금 별량이라고 하지, 그렇지? 이 자료의 평균으로부터 흩어진 정도를 보는 수치가 3포도야. 그러니까 어떤 자료들이 있으면 그 자료들의 평균으로부터 얘는 어떠한 분포를 갖고 있지? 평균이랑 많이 차이가 나는 분포들을 갖고 있는지 애들이 아니면 이 평균의 애들이 많이 이렇게 흩어지지 않고 모여 있는지. 알겠지? 그래서 3포도 거기다가 자 뭐라고 써주면 되냐면 3포도는 누굴 기준으로? 평균을 기준으로 별량이라고 할게. 자료가 별량이야. 별량의 흩어진 정도. 평균을 기준으로 그 별량의 평균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별량의 평균을 기준으로 얘는 어떻게 흩어진 정도가 큰지 작은지 그런 어떤 값들을 우리가 이제 계산하는 방법을 3포도라고 해. 3포도가 크면 평균으로부터 흩어진 정도가 큰 거야. 3포도가 작으면 평균으로부터 흩어진 정도가 적은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균으로부터 흩어진 정도가 크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평균이 50인데 100점도 있고 0점도 있고 막 이 흩어진 정도가 큰 게 그런 걸 의미해. 그러니까 점수의 차가 어떻다? 많이 심하다. 알겠지? 그게 3포도가 크다라고 해. 너희들 시험 보면은 막 점수들이 막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 그럼 그때 3포도가 크다라고 해. 그럼 3포도가 작다라는 건 언제 그러냐면 제일 못 본 애가 70이고 제일 잘 본 애가 80이야. 그럼 평균에 다 거의 모여있지. 그럼 흩어진 정도가 어때? 평균에 거의 애들이 모여있잖아. 흩어진 정도가 적잖아. 그치? 그걸 우리는 3포도가 적다. 3포도의 값이 작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되겠지? 근데 3포도 이 평균으로부터 흩어진 정도를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걸 계산하는 방식을 지금부터 두 개를 소개를 할 거야. 그러려면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있어. 첫 번째로 뭘 알아야 되냐면 편차라는 걸 알아야 돼. 편차는 어떻게 약속을 하냐면
편차는 이 순서를 조심해야 돼. 많이 이거 순서 잘못 쓰거든. 자, 그 발량의 값에서 평균을 빼야 돼. 이거를 편차라 그래. 만약에 내가 81점을 맞았어. 평균은 80이야. 그러면 편차가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야. 내가 만약에 80점을 맞았어. 평균은 81이야. 그럼 편차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내 점수, 별량에서 평균을 빼야 돼. 바꾸면 안 돼. 알겠지? 별량의 점수에서 평균을 뺀 걸 우리는 편차라고 한다. 편차와 공간이 좀 좁긴 한데 아래에 중요한 성질이 있어. 자, 중요한 성질이 뭐가 있냐면 편차의 총합. 이건 되게 중요해. 자, 이건 예를 하나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 자, 수학 점수를 예를 들어서 60, 70, 80점, 3명이 60, 70, 80을 맞았다고 하자. 그냥 평균 계산하기 쉬운 걸로 그냥 선생님이 샘플에서 잡을게.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게 편차의 총합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럼 평균이 얼마야? 70이지. 그러면 얘 60의 편차는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0. 70의 편차는 0이 되는 거지. 지금 70 평균 미리 구한 다음에 하는 거야. 그 다음에 80의 편차는 10. 그러면 이 편차들의 합은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알겠지? 왜냐면 어쨌든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누면 평균이기 때문에 그 평균을 기준으로 큰 값, 작은 값들을 모으면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래서 편차의 총합은 얼마가 된다? 항상 제로야, 제로. 편차의 총합은 항상 제로인가? 이런 걸 언제 쓰냐면 가끔 얘가 편차를 가르쳐줘. 점수를 안 가르쳐주고. 나는 편차가 마이너스 2고 나는 편차가 3이고 이게 편차를 가르쳐줘. 그러면 얘네들이 다 더하면 얼마가 돼야 돼? 그걸 알고 있어요. 이해되겠지? 편차의 총합은 0이다라는 걸 알고 있자. 여기까지 이해됐어? 편차가 뭐라고? 변량에서 평균을 뺀다. 일단 평균을 먼저 계산을 해야 돼. 이걸 편차라고 한다. 자, 그럼 이제 아직 3포도 얘기는 선생님이 안 한 거야. 지금 이제 3포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인 편차를 지금 먼저 소개를 한 거고, 본격적으로 자 3포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자, 두 가지. 3포도를 계산하기 위해 사실상은 뭐 계산하는 건 한 가지라고 보면 돼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 분산이랑 뭐라고 되어 있어? 너희들도 그 뉴스나 이런 거 보면은 많이 봤을 거야. 표준 편차 뭐 얼마, 뭐 이런 어떤 뭐 통계 조사에 의해서 뭐 이렇게 그런 얘기는 들어봤을 거야. 표준 편차 얼마. 그게 크냐 작냐가 이제 그 공포에 흩어진 정도를 의미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자 볼게. 자, 먼저 분산은 뭐냐? 이제 3포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첫 번째 분산이야, 분산. 자, 분산은 뭐냐면 분산은 편차의 제곱을 구한 다음에 걔네들의 평균을 구하는 거야. 조금 할 일이 많아. 편차를 구한 다음에 그 편차를 제곱한 친구들의 값들을 더해서 자료의 개수로 나눠요. 이걸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고 하거든요. 다시 일단 별량들이 쭉 있어. 그럼 평균을 먼저 구해. 그럼 편차들이 쭉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그 편차들을 뭐해? 일단 제곱을 거는 거야. 다 편차를 구한 것들을 다 제곱을 걸어. 그럼 애들이 쭉 나올 거 아니야? 걔네들을 다 뭐해? 더해. 그 다음에 뭐로 나눠? 걔네들의 개수로 나누는. 알겠지? 그러니까 별량의 평균이었으면 별량을 더해서 개수로 나눴지만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편차의 제곱을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눠야 돼. 이해되겠지? 이걸 뭐라고 한다?
분산이라고 한다. 이해되겠지? 예를 하나 들어볼게. 이거는 뭐 굳이 큰 수 할 필요는 없으니까 1, 2, 3, 4, 5. 자, 쉬운 거로 조금 할게. 1, 2, 3, 4, 5의 평균을 구하고 편차를 구하고 분산을 한번 구해보자. 알겠지? 평균은 얼마야? 이건 또 더해서 5로 나누면 3 나오지, 그치? 평균은 3이야. 자, 그럼 편차를 구하자. 편차는 자 1에서 3 빼고 1, 1이 다 하는 거야, 그치? 그게 얼마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거 하는 거 할 수, 편차 만들기는 할 수 있지.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이제 분산으로 넘어가면 이 편차를 뭐 해야 돼? 제곱해야 돼. 그러면 편차를 제곱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얘는 그렇지? 4. 얘는 1, 0, 1, 4. 할 일이 좀 많지? 평균 구하고 편차 구하고 제곱 구하고. 이제 뭐 하면 돼? 이 파란색을 다 뭐해? 더한 다음에 10이지. 얼마로 나눠? 5로 나눠. 그럼 얼마야? 그럼 분산이 2인 거야. 이해되겠어? 이게 분산이 2다라고 한다고. 분산이 2다. 이해되겠지? 다시 평균을 구해, 편차를 구해, 제곱을 구해, 평균을 구해. 그 제곱의 평균. 이해되겠지? 이게 분산을 구하는 과정이다. 약간 그 루틴을 너희들이 따다닥 해줘야 되겠지? 평균을 구해, 편차를 구해, 제곱을 구해, 더해서 개수로 나눈다. 이해되지? 이게 자, 분산을 구하는 방법이다. 자, 표준 편차.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하냐면 두 번째. 자, 표준 편차는 사실상 분산은 0이 나올 수는 있어. 어떤 경우냐면 그런 경우가 있겠지. 다 100점 맞은 거야. 그럼 평균이 얼마야? 100이지. 편차는 0이지. 제곱을 해도 더해도 0이지. 개수로 나눠도 0이잖아. 그러니까 분산이 0일 수는 있어. 그거는 이제 그냥 평균에 다 그냥 똑같이 맞은 경우. 다 그냥 평균 점수 나온 거야. 그런 일이 있진 않겠지만 분산이 0일 수는 있어. 흩어진 정도가 없는 거야. 그냥 평균이야 다. 흩어진 친구들이 없어. 평균으로. 이건 분산이 0. 근데 분산이 음수일 수는 없어. 왜냐면 잘 생각해봐. 내가 더하려고 하는 게 편차의 제곱이니까 어쨌든 간에 더한 값이 음수가 나올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나눠봤자 음수가 나올 수는 없지. 자료의 개수는 어쨌든 자연수 개념이니까. 그렇지? 이해했어? 또 분산은 그래서 항상 0보다 어때? 크거나 같아. 알겠지? 분산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편차는 뭐라고 하냐면 앞에서 구한 분산에다가 양의 제곱들 루트를 씌우면 돼.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얘를 표준 편차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표준 편차를 구하세요 그러면은 할 일이 되게 많아. 평균 구해, 편차 구해, 제곱을 구해, 제곱의 평균을 구해. 그럼 여기까지가 분산이잖아. 그리고 나서 뭐 쓰는 거야? 루트를 거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평균 구하고, 편차 구하고, 제곱 구하고, 또 더해서 나누고, 루트 씌우고. 분산 구하는 과정까지 다시 다 와야 돼. 이해되겠지? 이거를 우리는 표준 편차라고 얘기를 한다. 생각보다 계산하는 게 좀 짜증나. 너희들이 자료가 막 10개 이렇게 되면 계산하는 게 좀 짜증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과정들에 거쳐서 계산하는 것들을 좀 연습을 해야 돼. 이해됐지? 자, 그러면 뒤쪽으로 넘어갈게. 뒤쪽으로 넘어가서 이거는 산정도라고 되어 있는 거는 뭐냐면 그 좌표평면에다가 그냥 그 분포를 나타내면은 이게 산정도야. 그러니까 산정도, 산이 점, 그러니까 흩어진 정도를 우리가 점을 나타내서 그래프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그냥 좌표평면에 점찍기 하면 되죠. 평면에 점찍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가로축을 그러니까 수학 점수라고 하고 여기 점수를 수학 여기 50점이 있겠지. 10점이 있을 거고 아니다. 가로축을 이걸로 사람 이름으로 하자.
책에 봐봐. 얘 뭐로 들었냐? 책에 있는 걸로 한번 연습을 해보자. 85쪽 한번 봐봐. 85쪽을 보면은 자 여기는 키하고 가로치기 키지 키. 가로치기 키고 단위는 생략할게. 세로축은 뭐야? 앉은 키. 얘 cm 맞지? 단위 생략. 자 그때 뭘 물어봤냐면 이거야. 이제 너희들이 뭐 신체 검사할 때 키하고 앉은 키 조사하잖아. 그럼 내가 만약에 키가 어디가 있어, 앉은 키가 어디가 있어. 그럼 이제 키하고 앉은 키랑 내가 잰 거를 보고 점을 찍을 거 아니야. 1번 찍히고 2번 나와서 너 키랑 앉은 키 찍고 3번 나와가지고 또 찍고. 그럼 우리 반 애들이 다 여기 점이 찍힐 거 아니야 하나씩. 우리 반 애가 30명이면 점이 몇 개 찍히는 거야. 물론 이 똑같은 점이 또 찍힌다라는 건 배제하면 그럼 30개의 점이 찍힐 거야. 이러한 걸 뭐라고 한다? 이러한 걸 산정도라고 한다.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미리 얘기를 안 한 게 뭐냐면 이걸 먼저 얘기했어야 돼. 산정도는 몇 개의 별량에 대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두 개의 별량에 대한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야. 뭐 키, 몸무게, 수학 점수, 뭐 과학 점수, 영어 점수, 국어 점수 뭐 이런 어떤 두 별량의 관계 있잖아. 두 별량의 관계를 조사하는 거야. 관계. 알겠지? 그 관계를 우리가 점으로 표현하는 걸 산점도라고 한다. 이해되겠지? 자 그럼 옆으로 넘어갈게. 이 산점도에서 점을 찍었을 때의 결과가 이런 경우는 양의 상관관계, 이럴 때는 음의 상관관계, 이럴 때는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해. 알겠지? 자 옆으로 가볼게. 어떨 때 양의 관계, 양의 상관관계냐면 이런 경우 점을 찍어보니까 대충 그래프 형태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 그러면 얘는 키가 크면 앉은 키도 어떻게 돼야 돼? 약간 이거 뭐라고요? 우리가 이제 얘가 커지면 얘가 커지는 그런 느낌 있지. 따라 약간 정비례 느낌. 정비례는 근데 요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길게 양수일 때 약간 이런 느낌. 이걸 양의 상관관계라고 해. 그러니까 얘를 잘하면 얘도 잘한다. 얘가 커지면 얘도 커진. 따라서 약간 같이 커지는 관계들. 이런 관계를 뭐라고 한다? 양의 상관관계라고 해. 그럼 음의 상관관계는 아래 보면 이제 마이너스라고 된 거는 음의 상관관계는 뭐가 되는 거야? 음의 상관관계는 점들이 이렇게 찍혀. 얘는 커지면 얘는 작아지고, 얘는 작아지면 얘는 커지고, 뭐 이런 거 있겠지. 음의 상관관계. 뭐 식욕과 뭐 음식에 먹는 양, 뭐 이런 거는 식욕이 크면은 음식의 양을 많이, 이건 양의 상관관계. 식욕과 뭐 이런, 그렇지? 뭐 음의 상관관계는 뭐가 있을까? 음의 상관관계. 뭐 이런 것도 있겠지. 비가 많이 오면 사람들이 밖에 잘 안 나가잖아. 그렇지? 강수량과 뭐 외출 횟수? 뭐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는 음의 상관관계가 되겠지. 이해되겠어? 근데 실제 조사를 해봐야지. 선생님도 그냥 그렇지 않을까 얘기를 한 거야. 실제 조사들을 해봤을 때 이렇게 찍힌다면 알겠지? 비 왔다 나가자 이럴 수도 있잖아. 그거는 이제 뭐 조사를 한 건 아니지만 그런 걸 조사를 했을 때 이런 게 나타난다면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음의 상관관계라고 하는 거야. 얘는 커지면 얘는 작아지는, 얘는 작아지면 얘는 커지는. 우리는 서로 약간 그 반대, 음의 상관관계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지? 자, 그러면 세 번째, 자 상관관계가 얘기하기가 까다로운 거, 그냥 얘는 상관관계를 얘기하기 힘들어. 그건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야. 그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점을 찍어보니까 원안에 점이 찍혀. 그럼 뭐 이거는 애매하잖아. 이건 양의 상관계, 음의 상관계 다 그냥 그렇잖아, 그렇지? 이런 건 얘기를 못해. 또 마찬가지로 x축에 나란한 이런 분포를 가질 때 얘는 커지지만 얘는 변화가 없잖아. 이런 관계가 없다고 봐야지, 그렇지? 마찬가지로 어떤 것도 있어? 이런 것도 있겠지. 얘가 커지는 거 상관없이 얘는 어쨌든 하나는 변하지 않는다, 그렇지? 관계가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 이해되겠지? 그래서 양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 상관관계가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됐어?